미셸 박스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최종 통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임명과 한국 정부의 동의 절차를 거쳐 부임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최종 핵 합의를 위한 양해 각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첫 열대성 폭풍 아서가 북상하면서 남부 지역 일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해안 지역은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아메리카는 내일 오후 6시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안전한 실내 합동 응원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체제의 첫 금리 결정이 만장일치로 동결됐습니다. 금리 인상보다는 물가 안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된 미셸 박스틸 전 연방 하원 의원이 미 상원 인준을 최종 통과했습니다. 미 상원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찬성 55표, 반대 39표로 미셸 박스틸 지명자의 인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미셸 박스틸 내정자는 과거 성킴 전 대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한국계 주한 미국 대사가 되며 미 연방 하원 의원 출신으로는 최초로 주한 미국 대사직을 맡게 됩니다. 지난해 1월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 이임 이후 1년 넘게 이어져 온 주한 미국 대사 공석 사태도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인이 된 후 미국으로 이주한 미셸 박스틸 내정자는 캘리포니아주 조세 형평위원과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를 거쳐 재선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공화당 내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입니다. 미셸 박스틸 내정자는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임명과 한국 정부의 외교 동의, 절차를 거쳐 서울에 공식 부임할 예정입니다. 공식 서명을 앞둔 미국과 이란 간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과 호르무즈 해협 60일 개방 등의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이 트럼프 행정부 익명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과 14개양 합의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조달하거나 개발하지 않겠다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쟁점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에 대해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할 거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They'll work closely with us to turn over the so-called enriched material that's very deep in the bowels of the earth. 60일 동안만 호르무즈 해협을 무료로 개방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그 이후 상황은 결론짓지 않았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헤즈볼라가 활동하는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중단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는데 이번에 미 언론이 공개한 합의문에도 레바논 등에서 군사작전이 중단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재건기금 마련과 미국에 의해 동결된 이란 자금을 전면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Taken their money, it's not our money, it's their money, and we froze it. At a certain point in time, I guess we're going to have to give it back.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승인되는데 그 전까지 이란은 핵 프로그램 상태를 유지하고 미국은 이란에 새 제재를 부과하거나 새 병력을 배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 고위 관계자는 양측의 전자서명이 이뤄진 상태지만 구속력 있는 합의 전까지 어느 쪽이든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 체결 뒤 60일이 최종 합의를 위한 절대적인 마감 기한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종 합의까지 양국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걸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또 한 번 폭격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합의문에 담긴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투자 펀드도 이란이 합의를 준수할 때만 이뤄질 거라고 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합의문이 단순히 2달락짜리 문서가 아닌 강력하고 상세한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할 때까지 폭격하겠다고 했습니다. If they don't honor that, we'll probably go back to bombing them
until they honor it. You know, it's amazing what bombs can do. 60일간 추가 협상을 통해 최종 핵 합의에 도달하면 이란 재건을 위해 최소 3천억 달러, 우리 돈 465조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역시 이란이 똑바로 행동할 때에만 지켜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합의문이 최종적이지 않으며 이란 공습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국제유가는 장중한 때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란 측은 스위스에서 열릴 서명식 계획에는 아무 변동이 없다는 짧은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یکی از این ایده این هست که توسط رؤسای جمهور دو کشور امضا بشه. این ایده رو ما داریم بررسی می‌کنیم.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담 후 프랑스의 초청을 받아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별도의 만찬에 참석했는데 종전 서명식에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르입니다. 올해 첫 열대성 폭풍 아서가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해안으로 빠르게 접근하면서 남부 일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폭풍 아서가 현재 최대 시속 40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채 북동진하고 있으며 텍사스 하이 아일랜드부터 루이지애나 모건시티에 이르는 광범위한 해안 지역에 열대성 폭풍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폭풍이 강풍보다도 막대한 양의 폭우를 몰고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폭풍의 이동 속도가 느려 한 지역에 장시간 머물며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일부 지역에 최대 20인치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부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미 하천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돌발 홍수와 저시대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재난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멕시코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LA 한인사회도 대한민국 대표팀의 승리를 다시 한번 기원하고 있는데요. KBS 아메리카와 주님의 영광교회가 함께하는 실내 응원전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1차전 대한민국과 체코 월드컵 A조 경기에서 한국팀의 연속골이 터지자 주님의 영광교회는 한인들의 함성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32강 진출 향방을 가릴 멕시코전이 내일 오후 6시 열립니다. 1차전 승리에 힘입어 한인들 사이에서 응원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멕시코 경기도 물론 우리 한국팀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여기 LA에 있는 많은 멕시코 친구들도 우리 한국하고 같이 정정당당한 승부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특히 대한민국과 멕시코 팬들의 치열하고 뜨거운 응원전이 예상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과 함께 월드컵 열기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주님의 영광교회 실내 응원전에 한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기 때문에 야외는 좀 어렵겠다 싶었는데 여기 주님의 영광교회 실내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가지고. 실내 응원전의 가장 큰 장점은 쾌적한 관람 환경. 응원전이 열리는 주님의 영광교회는 대형 LED 스크린과 음향 시설, 1,500석 규모 좌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원한 에어컨이 가동돼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합니다. 실내 더 좋은 것 같아요. 야외도 좋지만은 실내에서 하니까는 더 이렇게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것 같고 좋죠. 여기는 에어컨도 이렇게 잘 나오고 우리 교회 또 이렇게 화면이 너무 크고 좋잖아요. 500여 대 주차 가능한 넉넉한 주차 공간은 물론 주차장 혼잡을 줄여줄 봉사자들도 배치됩니다. 한국어 해설이 제공되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응원전 현장에는
이현준 스포츠캐스터와 축구선수 출신 김석원 해설위원이 실시간으로 한국어 경기 해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이런 프레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더 의기양양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아졌다는 거, 인식이 좋아지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 같으니 너무 좋아요. KBS 아메리카와 주님의 영광교회가 함께하는 한국-멕시코 경기 응원전은 내일 목요일 18일 오후 6시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열립니다. 경기 시작 2시간 전인 오후 4시부터 입장이 가능하며 1시간 전인 오후 5시부터는 한국 무용과 K-팝 등 다양한 축하 공연으로 응원전 열기를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된 케빈 워시 신임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체제에서 첫 금리 결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된 가운데 위원들은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장의 압도적인 예상대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연 3.5에서 3.75%입니다.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경제 상황은 괜찮지만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We recognize that inflation has been running well ahead of the Fed's long-stated inflation goal of 2%. That's been going on for more than 5 years. 시장의 관심이었던 앞으로의 정책 방향 역시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모두 18명의 위원이 금리 예측치를 내놨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9명이 한 차례 이상의 인상을 내다봤습니다. 8명은 동결, 1명은 한 차례 인하 의견이었는데 전체적으로는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올해 말 물가가 3월 예상 때보다 훨씬 높아진 3.6%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워시 신임 의장은 자신은 예측치를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리 결정문도 단 4문단으로 대폭 짧아졌는데 시장과의 소통 방식이 바뀔 것임을 예고하는 변화입니다. 그러면서도 물가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문구는 추가됐습니다. 워시 의장은 금리 예측치 발표나 물가 측정 방식과 같은 문제는 태스크포스에 맡겨 검토할 거라고 했습니다. 금리 결정 발표를 앞두고 보합권을 오가던 뉴욕 주식시장은 1% 안팎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달러에 20원 넘게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와 리프트가 같은 시간, 같은 경로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서로 다른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가격 책정 시스템의 투명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소비자 조사 기관인 컨슈머 리포트가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버와 리프트 이용자들이 동일한 경로를 같은 시간대에 예약하더라도 서로 다른 요금을 제시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는 올해 3월과 4월 미전역 17개 주에서 30개 이동 경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75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같은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고 거의 동일한 시점에 차량 호출 요금을 조회했지만 결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조사 대상 경로의 최고 요금과 최저 요금 차이는 중간값 기준 50%에 달했으며 일부 노선에서는 최대 163%까지 요금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뉴욕의 일부 노선에서는 최고가와 최저가 차이가 152%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을 먼저 제시한 뒤 마치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도 포착됐습니다. 우버와 리프트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우버는 요금이 거의 매 초 단위로 변동되기 때문에 동일한 시점의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사 위치와 교통 상황, 수요 변화 등 다양한 요소가 요금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가격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면서 소비자들은 왜 더 높은 요금을 내야 하는지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워졌다며 가격 산정 기준 공개와 규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해 들어 미 전역에서 영어가 서툰 이민자들을 노린 이민 당국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과 이민서비스국 등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정부 공식 번호와 유사하게 위장한 전화나 문자로 접근한 후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으니 지정된 계좌로 즉시 돈을 송금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의 서툰 영어를 빌미로 삼아 밀린 수수료나 벌금을 당장 내지 않으면 아이스 요원을 투입해 현장에서 체포하거나 본국으로 즉시 추방하겠다고 위협해 심리적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민 권익단체들은 연방당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전화나 이메일로 돈을 요구하거나 즉각적인 추방을 위협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고 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개장 초 랠리 모드를 셀러프 모드로 완전히 뒤집어버린 건데요. 어제까지 나홀로 4일 연속 올랐던 다우존스가 개장 초 3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도 5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내스닥과 S&P 500은 다우존스보다 크게 타격받으며 이틀 연속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와 국채금리가 반등한 반면 소매 판매 지수는 헤드라인과 근원지수 모두 전망치와 전월치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수치 역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13개월 최고치를 기록하며 소비가 견조함을 확인시켰는데요. 그럼에도 투자 심리를 진정시키는 호재라기보다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던 장은 후반에 예상됐던 금리 동기를 발표되고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후 워시 의장의 첫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상승 반전과 하락 반전을 반복하며 출렁였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아예 폭락세로 완전히 꺾여버리는데요.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됐다는 경계감 속에서 매파적인 6월 점도표는 전방위에 걸친 패닉셀링을 촉발했습니다. 여기에 스페이스X는 개장 초 강세를 약세로 뒤집으며 3일간 이어졌던 상승세에 종지부를 찍었고 매그니피선 세븐 역시 8일 만에 전 종목이 모두 동반 하락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며 위기감을 더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